자, 이번 시간, 오늘의 주제는, 오늘의 3분 스피치 주제가 이제 아버지이다 보니까 오늘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언양입니다. 혹시 여러분 언양 아십니까? 울산 언양 그 다계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, 이렇게 저도 제 아버지는 1915년생입니다. 1915년. 이렇게 저는 아버지가 45세 저를 낳았습니다. 이렇게 제가 10살 때면 그 당시에는 1915년, 그때 1910년, 20년 때는 한 20살쯤 되면 다 시집 장가 갈 때잖아요. 그죠? 예, 안 가면 큰일 나죠. 예, 20살 그러면 30살쯤 되면 뭐 이렇게 제 친구들은, 제 10살 친구들은 아버지 나이가 거의 30인데 제가 10살이 됐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45세 낳았으니까 55살이죠. 그랬던 저희 아버지. 저희 아버지는 상둥이입니다. 6남매에 이제 처음에 아들이 이제 상둥이 형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첫째고 아버지가 둘째, 그 밑에 내리 동생이 4명이 있고.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뭐 일제시대 때 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엔 장자 위주의 삶이잖아요. 그죠? 장자, 아버지, 이렇게 장손. 아까 장손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상둥이들은 얼마 만에 상둥이가 나오네요? 보통 한 2, 3분 안에 2, 3분 사이로 상둥이가 나오잖아요. 세상에 2, 3분 늦게 나온 바람에 먼저 나온 형님은 장손으로 모든 권리를 다 누렸죠. 장손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학교를 보낼 여유가 없고 오로지 한 명, 장손은 학교를 보내요. 왜? 집안을 책임져야 되니까. 그래서 큰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.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장손이 아니니까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. 이제 그러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처음이 딱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. 우리 할아버지는 외동아들이에요. 외동아들. 예, 할아버지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원래 할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 지역의 훈장이었대요. 그 마을에, 작은 시골 마을에 아이들 가르치는 훈장이에요. 근데 훈장이었으면 조금 머리가 깨어있던 사람이잖아요. 아무리 이제 뭐 그 당시지만. 그런데 아버지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걸 싫어했대요. 그래서 공부하라니까 맨날 도망 다니고, 그죠? 뒷방에 가서 요거 있죠. 이게 뭐예요? 화토. 그죠? 뭐 옛날에 화토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노름과 도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대요. 할아버지가. 자기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웠으면 모르겠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한일 합방되고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라도 망했는데 공부해서 뭐하냐? 우리 할아버지죠.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뭐 나라도 망했는데 공부를 해서 뭐하냐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어했겠죠. 그래서 공부를 안 한 바람에 일자무식이 됐어요. 일자무식이라는 말이 뭐예요? 글을 못 읽는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
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모든 토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모든 걸 문서로 했대, 문서. 근데 문서로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이게 다른 그 지역에, 원래는 그 같은 이제 언양인데 언양 다른 쪽에 거기가 수몰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지역을 집하고 거기에 있는 집, 그 다음에 땅, 이걸 다 팔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집은 똑같이 거기서 파는 집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논하고 밭은, 논하고 거기서 팔아서 이쪽에 논밭을 샀는데 그때 등기, 그 등기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자무식이니까 등기를 확인 못하고 그 친구에게, 그 소개해준 친구에게 속아가 이렇게 남이 사놓은 땅을 사게 됩니다.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죠. 일자무식이 되다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등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으니까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논밭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밭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의 집에 이제 남의 집 그걸 남의 집을 소작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큰아버지는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대요. 원래 큰아버지는 워낙 머리가 좋았어.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전교에서 1등을 했던 그 큰아버지인데 중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 땅을 붙이면서 살다가 한 몇 년,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몇 년 남의 집 땅을 붙이면서 살다가 그것도 이제 큰아버지, 우리 아버지 나이가 17살이 됐을 때 흉년이 들어왔대요. 큰 흉년이 들어가 이제 정말 남의 땅 부쳐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.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이게 먹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아들 상둥이를 이웃 마을에 머섬으로 보낸 거죠. 머섬으로 가면 그죠?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다 해서 머섬으로 갔는데 그 머섬을 갔던 첫날에 딱 가니까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. 주인이 나무를 해오라 이러니까 가서 이제 나무를 이제 아침에 가서 나무를 하고 점심 먹고 좀 되니까 산 밑에서 어떤 사람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 산 위에서 딱 내리다 보니까 두 형제가 산 위에서 딱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누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. 자기 아버지도 이제 땔감을 하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올라오는데 그 뒤에서 지게 짝대기를 들고 누군가가 땡겼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제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그놈이 누군지 자세히 보니까 바로 내가 이게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머섬으로 갔던 그 주인집 아들놈이 장난친다고.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웃 마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큰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도 잘했는 그런 아이가 이제 머섬으로 왔으니까 그걸 또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.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도 이게 분명히 그 땡겼다 놨다가 장난치는 그놈을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혼을 낼 수도 있잖아요. 어른이니까 아이한테 혼을 낼 수 있겠죠. 내 이놈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쫓겨날 수도 있고
밥을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또 참고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산을 올라오고 있는 거죠.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죠, 위에서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? 회장님이 만약에 그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런 모습, 이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? 말이 안 좋죠. 기분이 안 좋겠죠. 정말로 자기보다 특히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을 했던 사람인데 그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했던 저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놀린다고 생각하면 열이 났겠죠.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갖고 있던 지게 짝대기를 단숨에 부러뜨려 버리고 그냥 지게 짝대기를 던져버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를 놀리고 있는 그 아이를 사정없이 펴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대요. 산으로. 왜냐하면 그때 일본 순사가 이제 할 때니까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서 잡아가니까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가서 이틀 밤을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이제 마을로 내려왔대요.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뭐 연결이 사실 됐겠죠. 새벽에